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57일 되는 미국 대선 시민들의 행동일입니다. 어제 국회에서 대한민국 국회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썩었고 인간의 힘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의 힘으로는 치유할 수 없는 그런 단계다 이렇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라고 하는 시대의 거짓말쟁이, 시대의 범죄자, 정치 권력을 방탄조끼를 몇 겹을 입고 남들은 다 가는 감옥을 안 가지고 끝까지 발부둥 치고 국민이 부여한 신성한 정치 권력을 자기 개인의 범죄 덮는 데 덮어쓰고 있는 저 이재명, 그에 대해서 드디어 민주당에서 반란포가 나왔습니다. 138명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재명 체포는 안 된다 했는데 139명, 표가 한 표도 9명이 이재명 감옥 가도 된다. 이재명의 생명이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의 정치 생명은 어제부로 국회에서 끝났습니다. 어제 제적 출석 의원이 297명, 그중에 139명 가라. 그 다음에 의리상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 무효표, 기권표 쏟아진 게 38표 그랬어요.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딸들이랑 민주당에서 찬성했는 사람들 다 가라. 떠나야 됩니다. 저 민주당 이재명 패거리만 남겨두고 다 떠나서 30몇 명의 새로운 당을 만들어도 원내 교섭단체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국회 자기 총선에 나가면 다 당선됩니다. 이재명과 함께 있는 놈들은 지금 다 배가 침몰하는데 그 침몰하는 배 속에 그냥 빠져 죽는 구멍난 민주당입니다. 구멍난 민주당. 구멍도 크게 났습니다. 선장이라는 놈이 그 세월호 때 그 빤스만 입고 도망가는 선장 있지 않습니까? 그 놈이나 이재명이나 다를 바 한 개도 없습니다. 이재명은 끝까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민주당 호에 구멍을 내고 지만 죽으면 되는데 민주당 역사를 지금 다 죽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역사를. 김대중, 또 부흥회방에 떨어져 돌아가신 노무현, 이런 분들이 보면 저 이재명을 뭐라 그러겠습니까? 제가 볼 때 김대중 선생이 있으면 아마 이재명 저런 거는 김대중의 그 사조직 연청이 있습니다. 옛날에 연청 조직들이 저렇게 말 안 듣는 놈들은 딱 잡아가서 조인트 까고 직접 때리고 해서 국회의원들 때리고 했다니까. 옛날은 김대중 선생 처에서는 내가 볼 때 이재명 저거는 개맞듯이 맞았어요. 근로가 하나가 그 고문들 아직도 있지 않습니까? 옛날 시절을 기억하는. 그때는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때 이재명 같은 저런 놈이 지금 국회의원 했다면 저거는 기사대기 왕복에 저거 좀 진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저 두드러 맞았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어제 그 모습을 보고 이재명이 참 정신력 대단하다. 그게 무슨 정신력입니까? 홍 시장이지. 가끔씩 옳은 말하고 가끔씩은 이상한 말도 하고 있다. 아니 어제 같은 날은 준엄하게 이재명을 나무라야지. 무슨 놈의 정신력이 대단하다. 그러면서 또 사족을 달아서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다. 그리고 우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 국회 딱 300명 상대로 15분 동안 따박따박하게 요즘 젊은이답게 멋지게 잘했어요. 핸드폰 대리점 어떻게 일개 야당 대표를 100만 원짜리 핸드폰을 짤짤하게 해갖고 싸게 팔아먹고 핸드폰 회사에 손에 끼치고 비유도 딱 맞은 비유예요. 이재명이가 그런 놈의 사이즈밖에 안 된다 이런 거예요. 핸드폰 판매하는 업자만도 못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말도 못 알아쳐먹고 이재명이한테 138표가 찍은 그놈들도 핸드폰 판매 대리점의 점원만도 못하다는 그 얘기예요. 그런 얘기도 못 알아쳐먹고 애매하고 있는 저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한심하지 않습니까? 한심합니다. 한동훈의 그 청년, 요즘 우리라고 비하면 청년 한동훈이지. 그 젊은 사람이 15분 동안 국회에서 다 얘기할 때 저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다 듣고는 우리를 핸드폰 대리점 점원이다 이래 얘기한다. 참 우리를 저렇게 비하할 수 있냐. 그때 용기 있게 표를 찍어갖고 감옥으로 보내야지 이재명을. 그렇죠. 그럼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 빡 사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이 살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끝내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저 모습을 보면서 저는 박수를 보냅니다. 민주당이 흔들리는 않는데 나라 앞일은 또박또박 잘 가고 있는데 잘하고 있어요. 민주당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이도 잘하고 있어요. 구멍을 더 크게 키우고 있으니까 잘하고 있는 거예요. 예, 어제부로 이재명은 정치적 사망 선고가 확실히 났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정의는 한 발짝 한 발짝 거대한 걸음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서 윤석열 정부에 박수를 보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서고 그 다음 법무부 장관하고 너무너무 잘해요. 그리고 이번에 국가 수사청과 그 정순신 학폭 관련 그거는 제가 봐도 상당히 잘못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당 보세요. 검사들 보세요.
딱 그런 사실이 딱 하니까 딱 사퇴하지 않습니까? 잘못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조국 보세요. 아들, 딸. 박원순이 아들은 아직도 병력 비리 밝히지도 않아요. 감옥 가서도 죄 없다 그래. 감옥 가서도 죄 없다 그래. 한명숙이는 감옥 갔다 와갖고도 지가 안 받았다 그래. 그러면서 정순신을 막 공격하고 정순신 법을 만들겠다 그래. 아니 그러면은 이재명 법은 뭐 악업법을 만들어냈더라. 이 뭘 해야 돼? 이쪽은 그래도 양심이 있잖아요. 양심이. 민주당 새끼들은 한 새끼도 그만한 잘못을 하고 전 인간이 아닌 것 같아. 민주당은. 근데 이쪽은 아니 끝까지 싸워야 되는데 그냥 박근혜 대통령부터 훅 대통령 자리에 물러나 버리고 말이야. 그 이제 배워야 돼. 민주당한테 끈질김을 배워야 돼. 끈질김. 이 자유라는 것은 함부로 포기하면 안 돼. 자유를 지키라고 준 권력도 자기 심장에 칼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걸 포기하면 안 된다고. 그런 두려움이 있으면은 권력을 잡으면 안 돼. 그 권력을 국민이 줬는데 쉽게 나와버리니까 국민이 쌩 고생을 했잖아. 지금 5년 동안에 7년 고생했네. 그래서 앞으로 자유진영에서 표를 찍어준 정치 지도자들은 어떤 풍파가 총알이 와서 내 심장을 뚫지 않는 이상은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야 이 자유를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자유는 이 공기 같아갖고 만질 수도 없고 지키기도 힘들어. 그럼 어떻게 지켜야 돼? 관념으로 지켜야 돼. 사상으로. 그 사상이 신념화되면은 몸이 움직인다. 몸이. 그래서 이 심장이 터져서 호흡이 안 될 그 순간까지 이 자유를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정치에 임해야 된다니까. 지금 민주당 하는 새끼들 보니까 똑같이 그런 짓을 하고 있어. 자기들이 믿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해서 몸도 바치고 감옥 가도 끝까지 싸우고. 그 새끼들은 내가 가는 길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이 사고 차원이 틀리기 때문에 죄를 짓든 남의 여자를 겁탈하든 그건 저 위에 자기 목적을 위해서 가는 길이 정당하다면 다 정당하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감옥 가도 딱 떳떳하고 감옥 살이를 하고 기 나와서도 나는 떳떳하대. 지금 우리가 이런 인간들하고 이 자유 대한민국과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이 자유를 지키는 게 힘들다는 걸 알아야 되고, 국회 106명 국민의힘당 국회의원들도 이런 사고로 정치를 해야 됩니다. 이런 사고로. 민주당은 다른 말로 하면 정치 괴물들이에요. 정치 괴물들. 그러면 국민의힘당 국회의원 106명 보고 내가 정치 괴물들 하면 안 되지. 그래도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사상의 전사들이 되어야 돼. 사상. 신념의 전사들이 되어야 돼. 왜? 106명 너희들이 5천만 국민을 대신해서 5천만 국민과 대한민국을 나는 지키는 자유의 수호자다. 프리덤 가디언. 이런 적어도 생각을 갖고 국회에 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나라 다 찾아놓은 게 국민의힘당 국회의원 새끼들은 매 아 새끼나 어른 새끼나 할 것 없이 맨날 쌈박질을 하고 있고, 아니 민주당이 공격해야 될 일을 왜 저들끼리 지랄하고 있냐고. 아니 봉숭아 학당도 저런 데 안 하겠어. 봉숭아 학당은 좀 멍청하잖아. 네. 이 새끼들은 머리는 또 잘 돌아가. 입이 혀하고 그 모든 거 내부 치부를 갖고 와서 공개적으로 떠들고, 김기현은 땅 투기 아니라고 하는데도 땅 투기다 하고 말이야. 그 김기현 스스로가 수사 의뢰를 하고 이 무슨 코미디냐고. 아니 수십 년 전에 땅 사갖고 세월이 뭐 엄청나게 변해갖고 뭐가 했는데 아직도 맹지 상태로 있는 것도 있고 하다는데, 그런 정신이면은 민주당 끝을 찾아봐. 천지백갈이야 민주당은. 그런 정신 갖고 이재명이 지금 밝혀진 거 말고 또 밝혀봐. 천지백갈이라니까. 저런 놈들을 믿고 우리가 내년에 총선에 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 한심하다 이거지. 3일절에 우리 우파가 이거 강화문에 다 모이는데 우리 정강훈 목사님도 생각을 한번 다시 해야 돼요. 나무당 200석, 그게 200석이 정강훈 목사님 개인당이 아닌데 뭐 200석을 어떻게 만들어봤자 말 듣겠어 안 듣겠어? 안 들어. 저런 놈들 믿고 200석 딱 대봐요. 그러면은 민주당보다 더 우리는 아웃이야. 그냥 막 목소리 크고 네 옛날에 미국 대사관 앞에서 말이야 우리 보고 봉숭아 학당 막 욕했다. 아웃이야 그냥. 나는 그거고. 이 세상은 삶의 주체가 누구냐? 각자 개인이 주체예요. 그건 정강훈 목사께서는 그 많은 세력을 갖고 있으면은 자기 스스로 주체를 만들고 자기 스스로 과거에 만들었던 당이 아니고 진짜 젊은이 중심의 당이든 아줌마 중심 당을 만들어서 거기에 에너지를 쏟아서 국민의힘당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그거지만은 5% 정도 지지만 받으면 서울은 5%에서 다 당락이 결정돼. 딱 그러면은 국민의힘당은 딜을 해야지. 야, 너 말이야 이 5% 갖고 안 되는데 너 저 우리한테 협상할래 안 할래? 협상 안 한다 하면 그냥 마이웨이로 한번 가버려야 돼. 협상하겠습니다 하면 그때 협상을 해서 서로 몇 대 몇 이렇게 정치적인 연합해서 분배를 하고 뭐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 정치적 기술이. 이 세상은 봐. 윤석열이라는 한 사람이 정신이 딱 하고 맷집을 갖고 나라 끌고 가듯이 되도록이면 정치인 하나만 딱 넣으면은 한동훈처럼 국회에서
계속 옳은소리 떠들어봐. 그 국민이 계속 듣다 보면은 야, 저 사람 말이 맞아. 그럼 그걸로 된다니까. 천판 잡아. 민주당은 정치 괴물들이요. 이쪽은 봉숭아 학당이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별처럼 나타나서 국민 여러분, 한동안은 법무부 국무위원으로서 그 출석하더라도 말할 수 있는 한계가 있거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만 정치인은 면책 특권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하나를 길러놓으면 정치가 변한다니까. 저 국민의힘당 썩어 자빠진 저기에 젖붙이기 해봤자 썩은 나무에 젖붙이기 썩은 가을밖에 안 들리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나는 세상의 진리고 세상의 법칙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뭔가의 큰 정치적 지금 우리 시민사회도 변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 그리고 국민의힘당 안에 국회의원들 중에 진짜 괜찮은 국회의원들도 있긴 있습니다. 저는 대구의 김상훈 의원 그런 분들은 참 눈높이도 우리 시민사회와 눈높이하고 늘 이렇게 대화하고 소통하는 거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당이 봉숭아 학당 수준으로 썩어 있는지 지도자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향후 4년 동안 국정 이끌어가는데 저 당을 바라보고는 이끌어갈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제대로 싸워줘야지. 법이랑 법은 쓰레기 법은 다 통과시키고 그걸 싹 다 대통령 보고 거부권 행사하래. 아니 대통령이 지금 외교, 외치, 경제, 외교, 한류도 태산인데 106마리가 자신들이 해야 될 일 한 개도 못하고 말이야. 지들은 뭐하고? 네, 오늘은 하여튼 저 이재명의 그 어제 국회에서의 반란 행위는 드디어 국회가 저는 맨날 하늘에 불벼락이 떨어져서 300마리 있을 때 팍 해갖고 심판받을 자 심판받고 구원받을 자 구원받아라. 아멘.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아이고. 한 뭐 거의 다 불벼락 받을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어제 드디어 뭔가 기적이 일어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수 보내고 합니다. 내일 3일절 집에 계시지 마시고 그동안 기나긴 날 우리가 태극기 들고 행진하고 야 진짜 멋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눈에 선한 눈 내릴 때 그 많은 사람들 깃발 들고 행진하던 거 또 태극기 그 50m 100m 길게 태극기 인쇄해갖고 진짜 그런 거 생각하면 눈물 나. 옛날에 우리 또 대구 280 갖고 유승민이 그 새끼 모형 만들어서 불태우고 말이야. 네. 그때 내가 마이크 잡고 대구 시민 여러분 절대로 서울 올라오지 마라. 대구를 지키는 게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다 했네도. 그게 맞았어요. 지방은 지방대로. 그래. 대구만 지키고 있으면 돼. 네, 대구. 배신자가 다 대구에서 키 났잖아. 네, 맞아. 유승민이 대구에 발도 못 붙이게 하라 그랬는데 아직도 유승민이 살아서 소리 지르고 있잖아. 맞아요. 하여튼 대구 시민들 정신 차려야 돼. 네. 홍준표 시장 좀 정신 차려서 대구 시민을 정치 각성을 좀 시키라고. 맞습니다. 홍준표 보수의 시장님. 지금 저 심장, 보수 정치의 1번지 대구가 뭔가 정치적으로 딱 살아서 강주처럼 네. 자유를 지키는 성지 대구, 네. 경부 네. 시민 정치 교육을 계속 시켜야 된다니까 혼자 잘라서 떠들지 말고 우리 저 빨갱이가 갈 때까지 우리 초선은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초선을 지키는 게 참 힘들고 아까 제가 말한 자유라는 것은 공기처럼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만질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은 공기 없으면 우리 죽어버려요. 그렇지만 우리가 자유가 없으면 우리도 죽어버려요. 우리가 노예가 되니까. 우리가 노예 안 돼. 우리는 자유가 뺏기는 순간에 제일 먼저 그냥 잡혀가서 비닐로 씌워 죽이도 우리는 제일 먼저 죽습니다. 왜? 하도 싸웠기 때문에. 제가 문재인 들었으면 압수수색 4번 당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은 자유가 사라진 날 제일 먼저 제거 1순위.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네, 여기 이 빨갱이들은 다 5호 담당 각자가 했는 걸 계속 스치 감시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시 대상 저 리스트 상위 리스트 다 올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를 뺏기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 미국 대사관 요거 지키고 있어야 돼요. 베트남전 봤잖아. 미국 대사관이 떠나는 순간 베트남이 망하고 그 베트남이 공산화 딱 돼버리잖아요. 어느 나라든 미국이 떠나는 순간 그 나라는 공산화 됩니다. 그 나라는 망합니다. 그 나라는 자유가 사라집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떻게 되든 간에 미국이 자유를 지키는 세계 경찰 역할을 미국은 강력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국회의원 중에 누가 하나 여기 와서 좀 건부도 한번 써볼 수 있는 그런 정치인다운 정치인이 한 사람 나타나기를 진짜 소망합니다. 어젯밤 우리 총창화제와 또 애국자 밤을 세우고 어제도 하루 종일 애국 엄마가 또 고생을 하고 중국 결사대가 또 오늘도 내일도 그런 수고를 할 건데 저기 빨갱이들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들입니다. 우리도 이 자유를 지키는 여기에 자유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다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와서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가 대신에 지킬게 그런 날이 대한민국 땅에 과연 올 날이 있을지
참 안타깝습니다. 아, 그것도 우리 책임. 우리가 아이들 교육을 잘 못 시켰고, 학교 교육과 정치 교육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하고 이 체제가 얼마나 소중하고 그다음에 한미동맹이 소중하다는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교육을 안 시켜요. 빨갱이 새끼들만 빨갱이 교육만 시키니까 저 밤을 써서 괴물처럼 서 있습니까? 저것도 빨갱이 괴물 같아요. 한심해요, 한심해. 딱 서가고 밤에 보면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정상인들은 저래 안 합니다. 저 일본 대사관 가봐요. 네. 소녀상 옆에 나무통 만들어 그 안에 딱 들어가고 있는 애들. 밧줄로 묶어 있을 때 너무 웃기잖아요. 처음에가 밧줄로 묶고 그거는 빨갱이 귀신이 안 들어가면 할 수 없는 일이잖아. 엄마 그들 부모들이 그런 거 하라고 애들 낳겠습니까? 여러분 내일 3.1절 광장에서 만납시다. 저는 내일 아침에 이제 3.1절 정부 행사에 갔다가 광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광경 TV 화이팅. 예, 감사합니다. 예.